그냥 영어 천재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의 첫 영상을 토익 후기로 올릴진 몰랐는데 어떤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주변 동생들이 토익 공부 어떻게 빨리 끝내냐 하도 물어봐서 제가 막 알려줬었는데 그냥 영상 하나 만들어서 뿌리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노베이스까지는 아닌데 고딩 때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 뭐 문법 같은 거 접할 일이 아예 없어서 그냥 전공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4년쯤에 토익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실력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수능으로 치면 2등급 정도 받았었고 완전 노베이스는 아닌데 영어 공부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좀 많이 까먹은 정도?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는 방학 때 한 달 정도 해서 900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만일 저와 같이 고딩 이후로 영어를 딱히 공부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노베이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최소 700 후반에서 800점대는 보장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집만 사서 문제부터 무작정 풀지 말기. 이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영어 좀 쳤다,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아니고서야 저처럼 수능 2등급 정도의 공부 안 한 지 좀 되신 분들은 기본서 하나 사서 그것만 파세요. 대학 다닐 때 하도 주변에서 공부 안 하고 막 기출문제집만 사서 문제만 풀고 시험장 갔다가 막 500점에서 600점대 나와가지고 결국 다시 공부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그냥 한 번에 끝내자는 마인드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서 그걸 먼저 사서 봤어요. 기본서는 어떤 걸 봤냐면 해커스 빨갱이 파랭이를 봤었는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 해서 일단 샀었고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토익은 나오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서 문제 유형부터 파악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요. 제가 이 빨갱이 파랭이를 왜 추천하냐면 그런 그 많은 유형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일단 감 잡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문법 문제에 약한 건 알아도 어떤 문법 문제 유형이 특히 약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문법에 되게 많은 유형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서에서는 유형별로 문제들이 딱딱 나눠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들이 나오는지 딱 알 수 있고 그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쭉 푸니까 약한 부분이 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집만 사서 풀면 그냥 문법 많이 틀리네 이러고만 넘어가지 사실 어떤 유형이 약한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보시면 딱 봐도 문법 문제잖아요. 이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사람은 막 해석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죠. 사실 이 문제는 5초 컷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빈칸은 뒤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 있는 빈칸인데 뒤 단어가 allocate, 할당하다 라는 뜻의 동사라서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니까 정답이 C, reasonably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노베이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저처럼 수능 이후로 놨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거나 까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기출문제집만 사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어 천재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단어 무조건 확실하게 암기하기입니다. 단어는 진짜 말해 뭐해 무조건 중요해요. 단어만 많이 외워도 사실 제 생각엔 600, 700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단어 외우는 꿀팁 4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하루에 데이 1씩 외우긴 했는데 누적 암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적 암기가 뭐냐면 첫날은 데이 1을 외우고 다음날은 데이 1, 2 그 다음날은 1, 2, 3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오늘 데이 20이다 하면은 1에서부터 19까지 뜻을 가리고 바로 뜻을 말할 수 있는 테스트를 먼저 하고 대답을 못하는 단어는 또 따로 적어뒀어요. 그리고 오늘 외울 데이 20 단어들이랑 그 단어들을 추가로 외웠죠. 이러면 단어가 최대한 휘발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뜻을 외울 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품사 정도는 꼭 제대로 외우려고 했었어요. 파트 5, 6에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처럼 이렇게 단어 형태에 따라서 1초 만에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외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단어책 말고도 LC, RC 문제 풀고 리뷰할 때 모르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추가로 그 단어들을 노트에 적고 외웠었어요. 어쨌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보통 잘 나오는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외워두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화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mp3를 왔다 갔다 이동할 때마다 들었었어요. 저는 해커스 노랭이 복화책으로 외웠었는데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 보면 mp3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면 좋냐면
저는 예전에 단어 외울 때 막 손으로 써가면서 스펠링만 주장창 집착했었는데요. 사실 토익은 라이팅 시험이 아니잖아요. 스펠링을 알고 그 단어 뜻을 안다 하더라도 읽는 거를 혼자 이상하게 읽어버리면 LC에서 그 단어가 나와도 안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단어 찬장이라는 뜻인데요. 막 글로 쓰면서 스펠링 하나하나 외우면 분명 저 같은 경우는 컵볼드 이렇게 외울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단어는 cupboard라고 읽거든요. 내가 이 단어를 보고 뜻을 안다 하더라도 LC 나올 때 이렇게 cupboard라고 나와버리면 이게 바로 찬장이라고 안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꼭 발음도 함께 들으면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이 mp3가 단어뿐만 아니라 예문까지 읽어줘서 사실 항상 들을 때 약간 혼자 퀴즈처럼 마음속으로 해석도 하고 그랬었어요. 세 번째는 LC나 RC 문제 풀 때 틀린 문제나 아리까리했던 문제는 꼭 리뷰했습니다. 틀린 건 무조건 리뷰하지만 약간 아리까리해서 찍었는데 맞힌 문제도 계속 공부했었어요. 우선 LC는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릴 때까지 계속 듣고 받아 적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대신에 틀렸다고 바로 해설집 절대 보지 마시고 일단 여러 번 듣고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어딘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단어 뜻이라든지 뭐 문장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으면 일단은 최대한 받아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설집을 봤었습니다. RC도 마찬가지로 맞췄어도 찍다시피 한 건 다시 풀었었는데 파트 5 문법을 틀렸다 하면 왜 틀렸는지 일단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 모르는 문법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장에 적어뒀고요. 만약에 단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단어를 또 다른 곳에 적고 다시 외우고 파트 7을 틀렸으면 그 문제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마찬가지로 단어나 구문이 이해 안 되면 형광 펜칠에 놓고 노트에 옮겨 적고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었어요. 저는 사실 문제만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른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적게 풀어도 진짜 리뷰를 제대로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꼭 처음이신 분들은 기본서 뭐 빨갱이 파랭이 이런 거 사서 아예 그 책을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교재 다 끝냈다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실력 점검 차원에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추가로 시험장에서의 팁을 약간 드리자면 이건 마킹 팁인데 저는 LC는 쫙 풀고 마킹을 했는데 RC는 딱 파트 7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몰아서 하다가 파트 7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푸는 대로 마킹을 했어요. 사실 만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일단 막바지에는 마킹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LC 디렉션 나올 때 RC 문법 문제 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험 시작 전에 파본 검사할 때 그 RC 문법 문제 시작하는 부분, 시험지 윗부분을 살짝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꿀팁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보내세요.